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콕콕 집어 알려드리는 재테크 메신저입니다. 지난 5월 2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높였습니다. 2018년 11월에 1.75% 금리 인상 후 약 3년 6개월 만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금리가 상승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재테크 메신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테크 메신저 지금 시작합니다. 금리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금리는 쉽게 돈의 값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 부동산과 같은 재화에 돈이 몰립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값어치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가 상승합니다. 현금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이죠.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부담되니 투자가 어려워져 부동산과 같은 재화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인상에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금리가 상승하면 그 영향은 일반 서민에게 고스란히 옵니다. 대출이자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가 상승하면 대출받기가 두려워져 투자를 하기보다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돈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겠죠. 시중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 돈이 돌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가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외국인들도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안전자산, 즉 달러를 찾아서 한국에서 돈을 뺍니다. 최근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대니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하죠. 그러니 우리는 외국인에게 한국 투자의 메리트를 주기 위해 금리를 조금씩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예금을 맡기듯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져야 외국인 자본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투자가 축소되고 이는 경기 하락을 일으키며 이는 다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또다시 인상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무한 도돌이표가 된다고 보면 결국 경기 침체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이자도 인상되지만 예적금 이자도 인상됩니다.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3차례 인상하고 2.5%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금 1.75%입니다. 한 번에 크게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시장 충격이 너무 커서 증시가 폭락하고 경제가 휘청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되고 있는 2.5%에서 현재 1.75%를 빼면 0.75%죠. 즉 연말까지 3차례 올릴 것이라고 했으니 0.25%씩 3번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말까지 금리가 조금씩 인상되겠죠. 이에 따라 대출이자도 예적금 이자도 조금씩 인상됩니다. 이럴 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풍차 돌리기 예적금 재테크입니다.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로 영업이익을 남기는 은행업계 특성상 대출이자만큼 예적금 이자가 높진 않겠지만 불과 1, 2년 전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현금을 보유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만기일이 길수록 예적금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말까지 3단계로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6개월 동안 금리가 3번 인상되니 평균적으로 2개월마다 금리가 오른다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예적금 만기일을 짧게 잡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지금 길게 예적금을 가입하시면 몇 달 뒤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인상된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경기를 확신할 수 없을 때에는 2022년까지의 재테크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게 현금을 돌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죠. 저도 매월 적금 통장을 하나씩 가입하고 있는데요. 만기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짧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풍차가 돌아가듯이 3개월 뒤에 만기 통장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때 예전보다 오른 금리로 다시 적금이나 예금을 듭니다. 그래봐야 예적금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투자에 있어서 적절한 현금 보유는 꼭 필요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 최대한 이자를 확보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죠. 그럼 시중은행의 금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에 주거래 은행이 있거나 인근 은행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한은행입니다. 오늘이죠. 5월 30일부터 정기예금 및 적립식예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 인상한다고 합니다. S드림 정기예금은 만기별 0.2에서 0.4% 인상되며 신한 아름다운 용기예금은 2.1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신한 안녕 반가워 1년 만기는 최고금리 연 4.6%로 변경되고요. 서민 목돈 마련 상품인 신한 새희만 적금금리는 0.3% 인상되어 최고 연 5.0%까지 인상됩니다. 우리은행입니다. 5월 27일부터 우리은행은 22개 정기예금 16개의 적금 금리를 최대 0.4% 인상했습니다. 우리 첫 거래 우대예금은 2.8에서 3.1%이며 원예금은 2.3에서 2.5%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슈퍼 주거래 정기적금은 기본금리 연 1.55%, 우대금리 최고 1.9% 등을 적용하면 최고 3.4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적금은 2.8%에서 최고 3%로 우리 으쓱 ESG 적금은 연 2.9%까지 인상했습니다. 농협입니다. 거치식 예금 금리는 0.25에서 0.3% 인상했으며 적립식 예금 금리는 0.25에서 0.4% 인상했습니다. NH1934 월 복리 적금은 기본금리 1.4%에 우대금리 3.5%를 제공합니다. 하나은행도 오늘이죠. 5월 30일부터 예적금을 최고 0.25% 인상하며 정기예금은 1년 기준 최대 2.15%를 제공합니다. 급여 하나 월 복리 적금과 주거래 하나 월 복리 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2.95%에서 연 3.2%, 3년 만기는 3.25%에서 3.5%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369 정기예금은 1년제의 경우 0.25%가 인상되어 연 2.05% 적용합니다. KB국민은행의 정기예금 KB그린웨이브 1.5도 상품의 경우는 연 기본이율 1.6%에 우대이율 0.45%를 적용해서 최고 2.0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KB마이핏 적금은 연 기본이율 2.1%, 우대이율 1.6% 등 최고 3.7%를 제공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예금 시 12개월은 2.25%, 36개월은 2.7%이며 적금은 12개월 시 2.4%, 36개월 시 2.8%입니다. K뱅크의 K정기예금은 복잡한 우대금리 조건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1년 기준 2.4%, 2년은 2.55%, 3년은 2.8%입니다. 또한 금리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후 14일 이내 금리가 오르면 오른 금리가 가입일로 소급돼서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일 당장 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서 예적금을 들 수 없다는 분들께는 토스뱅크를 추천드립니다. 수시 입출금 통장임에도 불구하고 2%의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으니 은행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일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의 금리 상승은 지난 코로나 이후 고착화된 저금리 상황을 재정상화시키는 과도기입니다. 한 번은 겪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타 이머징 국가 대비 안전한 국가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재테크를 하시면서 경제 흐름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